카지노에 놀러갔던 어느 부부가 등장하는 영화처럼 말이죠. 그건 너의 선택이라니까. 100억의 여자친구를 내줄 거냐? 아니요. 1조를 준다 해도 싫은데요. 그런데 1조면 여자친구가 더 혹하지 않을까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자그마치 1조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는 직장을 잃고 이혼도 하면서 인생 밑바닥을 경험했지만 이것만 미친 듯이 지켰을 때 끌어당김이 진짜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응? 뭔 헛소리를 하려고 에너지를 들먹여?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100억을 벌었다고 말을 하거나 쓰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기고 가족 혹은 타인과의 싸움이 생기거나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왜? 도대체 왜? 결심만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겨 금방 포기하게 만드는가? 세상에 나는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러다 상상해 봅니다. 저자의 인생에서 좋지 않은 일은 모습만 다를 뿐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요. 저자는 마지막 결심을 합니다. 그럼 이 반복을 한번 끊어보자. 그 뒤로 저자는 이 반복을 알아차릴 때마다 다른 선택을, 다른 행동을 해보았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해고를 당하고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결혼 자금이 필요할 때도 주변에서 알아서 도움이 일어났죠. 그는 결혼 자금을 모으기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돈이 나갈 일이 터졌죠. 평소 같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고 결국 5천만 원이 기적처럼 들어왔습니다. 기존 3천만 원짜리 계약이 2배가 되기도 했고 생각지도 못한 도움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25년 3월 20일에 출판사 노들에서 발행된 죽어도 컨티뉴입니다. 생각한 대로 현실이 이루어진 적이 있으세요? 만약 없다면 오늘 영상에서 그 힌트를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책의 초반부에 바로 이 반복이 삶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이 죽어서 저승사자와 과거를 돌아다니는 스크루지 영감 컨셉인데요. 저승사자는 전처와 싸우는 장면과 지금 여자친구와 싸우는 장면을 번갈아 보여주고 묻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에 대한 혐오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승사자는 답답해하며 말을 해주죠. 이래서 인간은 안 되는 거라니까. 내 친절하게도 2사건을 보여줬는데 감정만 그대로 느끼고 있다니. 한심의 소원. 이제 잘 들어라. 현실 세계는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반영된다. 너는 전처와 있었던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다. 그리고 현재 여자친구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런 거다. 첫 번째, 너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계속 생각했다. 두 번째, 너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남 탓만 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기억하느냐고 물었을 때 네 대답은 여전히 남 탓이었다. 네? 제가 언제 남 탓을 했어요? 그들이 날 몰라준 게 왜 남 탓이에요? 아직도 남 탓을 하고 있네. 모든 건 너의 탓이다. 너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네가 만들었고 네 스스로 배우기 위해 네가 창조한 거다. 자, 잘 봐라. 너는 전 부인과 싸운 뒤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랐다. 맞지? 그 뒤로 너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만들지 않기를 다짐했다. 여기까진 좋아. 본인이 반성한 것처럼 보이거든. 그런데 넌 반성한 게 아니라 날 알아주는 상대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너의 시선을 너의 내면이 아니라 외부로 돌렸다. 너의 내면에서 네 행동과 마음 상태를 봐야 했지만 너는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남 탓을 해댔다. 이럴 때 너의 무의식은 이렇게 작용한다.
남 탓만 하는 나에게 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야 보고 알 수 있지. 이렇게 아주 사랑스럽게 네 스스로 만들고 있는데 너는 그걸 모르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은 행동을 해버린다. 이 얼마나 멍청한 일이냐. 게임을 할 때 보스전에서 캐릭터가 한 번 죽었다고 게임이 끝나지는 않지. 재도전 때는 너는 이미 보스의 패턴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지. 그런데도 너는 매번 같은 실수만 해대는 꼴이다. 같은 곳에서 같은 상황에 같은 죽음을 당할 뿐이지. 그러네요.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났는데 저는 똑같이 행동했어요.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알아차리고 다르게 행동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스스로 똑같은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다. 넌 같은 선택을 한 거고. 저는 왜 그랬던 걸까요? 너의 무의식이 너를 하도 사랑해서 네가 성장하고 배우길 원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지. 즉 네가 그것을 계속 생각함에 따라 그 상황을 그대로 끌어당긴 것과 마찬가지다. 너의 생물학적 눈에 너의 무의식 필터가 끼워진 거라 생각해라. 그 생각을 할 때 너는 모든 사물과 물질 그리고 사람도 그 필터를 끼고 보게 된다.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는 거군요. 제가 그 생각을 할수록 제 무의식이 그 상황을 만들게끔 저를 유도한다는 거고요. 그래, 그거다. 너의 무의식은 너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충격이 클수록 너의 무의식에 자동 저장이 된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반복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생각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전 경험했습니다. 어찌 보면 머피의 법칙 같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반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게임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만약 이 세상이 게임 같다면 정말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뤄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도 돈이 생길 것이며 그것은 내 생각에 달려 있다고요. 어차피 내 이상향에 갈 것이며 그것을 방해하는 에너지는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두려움 없는 완벽한 확신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에너지 흐름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제 상상의 영역이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세상의 법칙처럼 느껴졌습니다. 자기계발 서적들은 모두 결과를 놓고 말하기 때문에 과정의 중요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마음그릇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 그저 하면 된다고만 한다. 너도 그렇게 시도했다. 너의 마음그릇은 1억도 안 되면서 100억을 바란다고 매일 썼다. 그랬지? 네, 그랬죠. 내 마음그릇이 그렇게 작은 줄은 몰랐지만요. 자, 네가 간절히 원할 때 99억만큼 뒤틀린 리듬이 너에게 작용한 사건들을 봐라. 해고당한 해직은 여자친구에게 소리치고 있다. 우린 지금 돈이 없어. 너는 본가에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나는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라고. 너는 능력은 쥐뿔도 없이 내가 벌어온 돈만 쓰잖아. 생각 좀 하라고 제발. 해고당한 해직은 더 심한 말로 여자친구에게 쏘아붙였다. 해직은 과거의 자신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넌 이미 죽었고 그저 과거일 뿐이다. 여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요. 저런 말을 퍼붓다니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지금 그 감정이 99억만큼의 리듬이다. 네? 갑자기요? 마음그릇이 99억이 모자른 만큼 너에게 그 마음그릇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런데 넌 여자친구에게 심한 말을 함으로써 리듬을 정상으로 돌려놓았다. 아주 잘하는 짓이군. 아, 그럼 마음그릇보다 큰 것을 요청했을 때 스스로 마음그릇을 넓힐 기회를 우주는 즉각 준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대처에 따라 그릇은 넓어지거나 혹은 그대로를 유지하거나. 아, 그렇군요. 그래도 나쁜 과거를 이렇게 떠올려서 알려주는 건 좀 잔인해요. 네가 멍청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네가 한 번에 알아들었으면 이런 귀찮은 짓 나도 안 한다. 넌 바라는 것이 네 마음그릇보다 항상 컸다. 그래서 싸움도 잦았다. 대체로 인간은 마음그릇을 넓히는 기회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니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라. 혹시 저런 경우를 위해 마음그릇 측정기 스카우터를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자기가 한계를 지어놓고는 무슨 측정을 한다는 거냐?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아, 이거 나의 과업이구나. 이걸 잘 해결해야 두 번 다시 나에게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럼 마음그릇이 넓어지고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은 정말 인과가 정확하다는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본인의 마음그릇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그릇은 얼마일까요? 저승사자가 저는 1억이라고 했는데 이건 나름 근거 있는 제 경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렇게 생각하게 된 뒤로 하나씩 작은 것을 요청해 보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때가 소원을 이뤄주는 마력 책을 읽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주위 환경을 통해 그것이 될지 신호를 달라는 거였죠. 저는 3천만 원을 요청했었고 3분 뒤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로 인해 계약이 6천만 원짜리가 되었죠. 그렇게 작은 것부터 요청한 것들을 합쳐보니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경험을 상상하며 책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어떻게 연습을 하죠? 지우개야 나타나라! 지우개는 사소하니까 나타날까요? 너는 고전 물리학을 맹신하면서 그게 나타날 거라 보느냐? 시작은 받기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받을 수 있는 애매한 것을 구해보는 거다. 그저 그것을 달라고 구하라. 그러나 외부의 신에게 구하지 마라. 너의 내면의 신에게 말하라. 그리고 나서 주변을 관찰하는 거다. 분명 신호가 온다. 에? 스스로 말하고 주변의 신호를 보라고요? 그래, 우연의 일치를 찾는 거지. 자, 저 거울에 비치는 미국인을 들여다봐라. 그녀가 이 방법을 썼을 때 에너지장 색이 어떻게 변하고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을 거다. 해직은 거울을 들여다봤다. 40대처럼 보이는 그 미국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10만 달러가 필요해.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안에 완벽한 신호를 줘. 그녀는 눈을 감고 계속 이렇게 되뇌고 있었다. 에너지장의 색이 무지개색으로 점점 변해갔다. 그리고 주변의 에너지들이 그것에 동화되기 시작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그녀는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지만 이게 신호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는다. 햄씨, 저는 타임즈 편집장 샘입니다. 당신의 글을 우리 매체에 싣고 싶은데요. 생각 있으신가요?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보이느냐? 내면의 신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신호를 요청하면 저렇게 가능하다. 저건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네, 그럴 줄 알고 또 준비했다. 이번엔 저 남자를 봐라. 해직은 다시 거울을 들여다봤다. 지금 당장 복권 1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망해. 신이시여,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럼 평생 남을 도우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캐나다인은 신에게 빌고 있었다. 전화가 왔다. 케인 씨, 저는 경제범죄수사과 존입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댁에 계시나요? 사실 지금 집 앞입니다. 아, 케인은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을 확인하고 창문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잘못된 투자 유치로 빈털터리 경제범이 되어 있었다. 저는 도통 알 수 없는데요. 하나는 그냥 좋은 우연의 일치고 하나는 나쁜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여기선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요청하는 대상과 태도다. 여자는 스스로에게 요청했다. 남자는 신에게 요청했지. 이미 대상이 틀렸다. 기도를 하려면 자기 안에 있는 신에게 해야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스스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요청하는 태도를 보자. 여자는 확신에 차 있고 신호에 따라 움직일 것을 저도 모르게 맹세했다. 하지만 남자는
불안하고 초조하다. 신이 저를 돕는 대가로 남을 돕겠다 한다. 외부의 신이 존재한다고 한들 그 말을 믿겠느냐? 저렇게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사람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에너지를 너라면 믿을 수 있느냐? 요구하는 대상과 요청하는 태도가 다르다. 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생각은 아직 들어요. 거울을 통해 여자를 계속 보아라. 그럼 알 수 있을 거다. 해직은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 방법이 정말 통할 줄이야. 정말 대단해. 그럼 100만 달러도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겠어? 자, 난 100만 달러를 가져야 해. 나에게 신호를 보내줘. 오늘 안에 말이야. 여자는 그렇게 되뇌고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 주변으로 에너지장의 색이 변하고 에너지들이 동화되긴 했으나 큰 변화는 없어 보였다. 그녀는 설레고 들뜬 상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관찰했으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아, 이건 안 되는 건가? 내가 요청을 잘못했나? 왜 이런 걸까? 여자는 잠시 고민에 빠지는 것 같더니 이내 털고 일어났다. 그래, 일단 처음 요청은 확실한 신호를 받았어. 그럼 그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야. 100만 달러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지. 작은 것부터 요청하자. 해직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갑자기 깨달은 듯이 저승사자를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순간들이 계속 쌓이면서 큰 것도 할 수 있다. 그거군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연습해보라 하신 거군요. 그래, 그거다. 지금 이 순간 네가 창조할 수 있는 건 이미 구축되어 있다. 그 구축된 것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가치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작은 것부터 연습하다 보면 큰 것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요소가 또 있긴 하다. 그런 문제가 있지. 마음그릇이 크지 않으면 작은 것들만 나타나거나 큰 것이 나타나서 불을 이루어도 금방 없어지게 된다. 마음그릇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넓힐 수 있나요? 점점 큰 것을 요구해보면 알게 될 것이고, 만약 큰 것이 왔을 때 지키지 못하면 확인되는 것이지. 그럼 해봐야만 아는 거예요? 드래곤볼의 스카우터처럼 저 사람의 마음그릇은 10만이군. 저 사람은 34만이군. 이런 거 없어요? 마음그릇은 스스로 정하는 거라 수치를 잴 필요 자체를 못 느끼지. 자신이 정해놓고는 수치를 왜 재려 하나? 악! 마음그릇마저 자신이 정했다고요? 마음그릇이 좁은 거 넓은 거 모두요? 그렇다.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그 경험에 의해 마음그릇을 정해버린다. 사실은 무한인데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려. 참 어처구니가 없지. 경험에 의해 마음그릇이 정해져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 않았느냐? 그건 이미 과거다. 지금 이 순간 네 선택에 달려있는 거지. 아, 맞다. 그러네요. 마음그릇은 넓힐 수 있겠군요. 제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1990년대 서울의 한 아파트. 여긴 어렸을 때 살던 아파트예요. 아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는 지금 죽은 상태. 명상 중에 심장이 멈췄고 저승사자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여행 중이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지. 그때 한 경험이 중요한 거다. 뭐 그건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네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비는 장면이다. 여기서 할 수업이 있다. 저승사자가 수업을 해주는데 해직의 과거로 갔었다. 내가 왜 여기로 널 데려왔을까?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사자. 전혀 모르겠는데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저승사자는 한심한 듯 쳐다보는데 질문한 내가 바보다. 네게 기회를 줬는데도 스스로 차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발끈하는 해직. 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저 때 정말 열심히 빌었어요.
결과를 보고는 하느님께 진짜 실망했거든요. 네 바람대로 변신 로봇을 주기 위해 솔직히 말할 기회를 2번이나 더 줬다. 그런데 너는 그 기회를 버리고 하느님을 미워했다. 2차 발끈 시전. 네? 주지도 않으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자, 너는 어머니가 실망할까봐 학용품이라 말해놓고 뒤돌아서 변신 로봇을 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와서 다시 물었지. 그것이 기회였다고 말하는 저승사자. 기회는 항상 내 옆을 스쳐 지나가죠. 이게 첫 번째 기회였다. 그런데 넌 어떻게 했지? 아, 그게 기회였다고요? 그래. 네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너에게 오게 되어 있고 만약 네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상태라면 즉각 도래한다. 다만 상대방의 손에 쥐어진 채로 올 때도 있다. 지금이 바로 그 경우이다. 아니다. 너희 인간 세상에선 네가 원하는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들려있다. 생각이 많아지나 여전히 모르겠는 해직. 제가 생각한 것이 상대방의 손에 들려서 온다는 거군요. 그럼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제 것이 아니잖아요. 저승사자는 이런 해직에게 더 알쏭달쏭한 말을 시전하는데 깨달음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상대방과 관계없이 손쉽게 얻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동을 해야겠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겠지. 그 대가가 항상 동등한 것은 아니다. 결국 경지에 이른 사람이 손쉽게 얻는 까닭은 그들은 자신을 보지 않고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언제든 얻을 수 있다. 이번 수업은 알쏭달쏭한데요. 간단하다.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상대방의 손에 쥐어진 채로 너에게 온다. 너는 그것을 얻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 깨달음이 극에 달하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에 행동이 무조건 수반된다. 이것뿐이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할 수 없는 상태라면요? 어릴 때야 말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어른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그래서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봐야 한다고 말한 거다. 상대를 보면 그걸 얻을 수 있는 해답이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이 자신만 보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지 못하지. 상대방이 내게 소중한 걸 원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너의 선택이지. 지킬 것인가? 내주고 가질 것인가? 너무 어려운데요. 100억을 줄 테니 네 여자친구를 내놔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카지노에 놀러갔던 어느 부부가 등장하는 영화처럼 말이죠. 그건 너의 선택이라니까. 100억에 여자친구를 내줄 거냐? 아니요. 1조를 준다 해도 싫은데요. 그런데 1조면 여자친구가 더 혹하지 않을까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자그마치 1조니까요. 만약 1조가 있더라도 마음그릇에 담지 못하면 결국 그 돈은 없어지게 되어 있다. 벼락부자가 금방 무일푼이 되는 것처럼 말이지. 그런데 자기 마음그릇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니 참... 정형화된 수치가 보이지 않는 삶이 훨씬 가치 있고 재미있기 때문이다. 넌 체험을 하러 삶을 살고 있었던 거지.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많은 체험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원한다면 말이지.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매번 말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회가 왔는데도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거나 행동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행동을 하는 게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경우 등 온갖 한심한 짓으로 자신이 만든 창조를 다시 밀어내고 또 같은 것을 빌고 있다. 기회가 왔을 때 잘 아는 방법은 없나요? 있다. 너희는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항상 무시하고 있다. 오, 그게 뭐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한다. 좋은 일이 생기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라. 네?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신호로 받으라고요? 좋은 일은 좋기 때문에 확신의 신호가 된다. 나쁜 일은 나쁘기 때문에 마음그릇을 넓힐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 결국
그릇이 넓어진 만큼 리듬을 찾는다. 또한 나쁜 일은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럼 성장과 함께 좋은 일들이 생기지. 그럼 다시 확신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점차 성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 중 가장 명쾌했어요. 저승사자는 해직을 쥐어박았다. 아, 왜 이러세요? 나의 모든 설명이 명쾌하다. 네가 멍청이라서 계속 설명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치, 때릴 필요는 없잖아요. 또 맞고 싶냐?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자신이 원하는 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생각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렇지. 그런데 자기가 진정 원하는 걸 얻으려면 말이다. 네? 그것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이지만 너희 각자가 체험할 것은 다르다. 돈 10,000원으로 무엇을 할지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각자가 체험할 것을 스스로 정하고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시기심과 질투심에 휩싸여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창조를 따르려 하지. 그럼 내 장담하는데 100% 일을 그르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을 아는 수업을 먼저 한 것이다. 자신을 안 뒤에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는 무조건 자신과 상대의 공동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자기만의 이익은 벼락부자와 같아 금방 추락할 수 있다. 저의 원형은 호메로스니까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한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돈은 어디 갔지? 돈은 그냥 따라올 것 같은데요. 저는 호메로스잖아요. 스테디셀러 일리아스의 저자. 제가 글을 쓰는데 당연히 돈은 따라오겠죠. 절반 정도는 좋은 생각이다. 원형에 따라 자기만의 목표를 잡고 돈은 부산물로 생각한 것은 매우 좋았다. 하지만 너무 자만했군. 그러면 또 되지 않는다. 너의 내면의 신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내면의 신에 대해 더 살펴보도록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팔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으냐? 누군가 명령해서 움직이는 것 같으냐? 네? 또 무슨 소리람? 제 스스로 움직이죠. 팔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했기에 뇌에 신호가 보내지고 그 뒤에 행동으로 팔이 움직여지지. 그런데 그 생각은 누가 했는가? 저죠? 아니다. 그건 네 안에 신이 했다. 제 행동이 내면의 신이 하는 거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저 정말 혼란스러워서 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행위자라고 생각한다. 자기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한다고. 그래서 힘이 들고 지친다. 그러나 그 행위를 자신이 아닌 신이 하게 하면 힘들거나 지치지 않는다. 너는 목격자일 뿐. 행위는 신이 하도록 해야 한다. 제 아내 2명 중 본래에 나가 행위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누가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죠? 몰입이다. 그저 한 생각에 집중했을 때 너도 모르게 잘 되는 느낌. 전 수업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몰입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 처음은 1분도 안 될지 모르지만 점차 1시간 그리고 24시간 내내 가능해진다. 너는 뒤로 물러나라. 모든 행위는 내면의 신이 한다. 몰입이 되기 전까지는 준비운동처럼 뭔가 필요한 과정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 보아라. 내 안의 신이 행동한다. 나는 그저 바라본다. 나는 그저 바라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편해지는데요? 뭔가 무임승차한 것 같아요. 네가 개입하려 들면 신은 곧바로 너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그만큼 양보가 빠르다. 하지만 개입하지 않으면 신은 지치지 않고 널 계속해서 이끌어줄 것이다. 신이 이끌어주는 느낌은 어떤 걸까요? 일을 해도 지치지 않지. 그리고 감정도 없다. 그저 하고 있다. 꾸준 일이라는 개념도 없다. 좋은 일이라는 기쁨도 없다. 멍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좋다. 너의 안에서 신이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가장 좋다. 개입을 하는 순간 너의 시야는 에고가 가진 경험 안에 갇히게 되고 신이 가진 무한한 능력을 제한한다. 그럼 에고는 대체 왜 있는 거예요?
사사건건 방해만 하는 셈이잖아요. 모든 것은 있음으로 완벽하다. 에고 또한 완벽에 이바지한다. 거울방에서 수업했듯이 너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에고다. 에고를 불편한 존재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성장의 도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을 아는 수업이 이어지는데 사자님, 잘 안 돼요. 답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 싫어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아라. 인간 세상에서 네가 싫어했던 것들, 어쩔 수 없이 참았던 것들을 말이다. 네, 알겠어요. 해직은 앉아서 생전에 싫어했던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역시 매일 하는 출근과 교통체증, 지하철의 부대낌, 캄캄한 아침 사무실. 제일 싫었던 것은 상사 비위 맞추기였어. 생존하기 위해 견딜 수밖에 없는 괴리감들. 저승사자는 해직이 살짝 꿈틀대는 걸 보고 말했다. 많은 것들이 떠오르나 보구나. 더 이어서 찾아도 되고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다. 와, 너무 많은데요? 제가 싫어하는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금방 떠오르죠? 그게 에고가 작동하는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하려 하지. 그 작동 방식을 이용해서 싫어하는 것을 힘들이지 않고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쉽지 않을 것이다. 좋아하는 건 왜 떠오르지 않을까요? 싫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던 너의 습관 때문이지.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좋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그 분야에서 성공했을 것이다. 대부분이 좋아함을 포기한다. 그게 세상을 사는 방식이라면서 말이지.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느끼고 체험하라고 세상에 보냈는데 그러지 않고 후회하는 너희 인간들이나. 해직은 저승사자의 화제가 또 확장될까봐 빠르게 질문했다. 제가 떠올린 싫어하는 것들이 자신을 찾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핵심을 파악했구나. 그것 참 장하다. 싫어하는 것들을 떠올리면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그 모색 과정에서 자신을 알아갈 수 있지. 너는 이미 죽은 몸이지만 만약 살아있다면 네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 뭘 해야 할까? 회사를 다니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걸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넌 왜 살아있을 때 하지 않았지? 회사 일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웃기는군. 일하지 않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는데 말이다. 그냥 네가 안 한 거겠지. 그게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퇴근하면 쉬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가득했으니까요. 다른 걸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그렇다. 거기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다. 주말에 뭐라도 했다면 좋았겠죠. 그래, 그걸 시작하는 사람과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알려면 시작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 더 잘 알 수 있다. 막상 뭔가를 하려고 해도 뭘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다. 그걸 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할까 찾는 것이지. 그리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거다.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체험이라 할 수 있다. 생각만으로 모두 다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생각은 행동을 이끌어낸다. 생각은 너의 내면의 신이 나와서 발현하게끔 한다. 발현하고 있는데 너의 에고가 쓸데없는 생각으로 한계를 만든다. 이거 해서 뭐해? 이게 돈이 되나? 이거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건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왜 일어날까? 글쎄요. 에고는 뭐든 가지려 하는 성질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막는 거죠? 더 가지려면 더 행동해야 할 텐데 말이죠. 신에게 자리를 뺏길까봐 그러는 거지. 너의 내면의 신이 행동을 하려 할 때 본인은 뒤로 물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게 해서 너의 행동을 막는다. 뇌도 같은 활동을 한다. 네? 뇌도 그렇다고요? 뇌는 에고 편이에요? 뇌는 편이 없다. 그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지. 너의 모든 신체 구조는 생존을 위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완전 자동으로 돌아가지. 네가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말이야.
생물학 수업까지 또 확장이네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 네 수준에 맞게 하나씩 알려주마. 뇌의 작용만 이야기하겠다. 뇌는 너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 존재한다. 생존을 위해 존재하지. 생존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 판단하면 그걸 하지 않으려 한다. 쓸데없는 칼로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지. 뇌는 경험에 의한 기억을 빠르게 떠올린다. 1 더하기 1이 2라고 바로 연산할 수 있도록 이미 구축을 다 해놓았다는 소리다. 생존에 있어 모든 걸 구축해놓았지. 그런데 네가 다른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그걸 해석해야 한다. 그럼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지. 생존과 무관하게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하려고 하면 과거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는 거지. 이는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에고의 활동과 유사하다. 아, 이해됐어요. 에고보다 뇌의 작용을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훨씬 빠른데요? 그래,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그래도 괜찮다. 알면 됐다. 그럼 생물학 수업도 해볼까? 잠깐만요. 아직 자신을 알아가는 수업 중이라고요. 다 한 거 아니냐? 이해했다며. 아니, 그래도 행동해야 한다는 말만 하신 거잖아요.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신이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럼 자신이 잘하는 것에 한해서 방법을 모색한다. 그리고 다시 도전한다. 그런데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등 준비할 게 떠오르기도 하고 또 시작한 이상 완벽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다. 완벽할 필요가 없다. 시작을 하는 순간 이미 어느 차원에선 그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시작을 한 뒤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다. 그럼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채우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만든다. 빅뱅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처음은 먼지였다. 먼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다. 하나씩 하나씩 뻗어나가며 말이지. 신조차도 그렇게 만드는데 어찌 너희가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려 하는가? 그거군요. 그래서 시작이 위대하다는 말이 있는 거군요. 그래,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 싫어하는 것을 떠올려보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작한다. 시작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간다. 그 과정에서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태생적으로 잘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된다. 원형이 누구인지 몰라도 그 원형이 네 안에서 계속 발현할 수 있다. 원형이 누구인지 반드시 찾을 필요는 없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상대방의 손에 쥐어져 나에게 오게 된다. 그것이 기회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두 번째, 내면의 신이 나와 행동하게 만들어라. 자신이 경험적으로 만든 에고는 뒤로 물리고 내면의 신이 행동하게 만들면 몰입 상태로 들어갈 수 있고 지치지 않는다. 세 번째,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 싫은 것을 먼저 떠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작하라. 이렇게 됩니다. 2023년 6월 해고를 당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했지만 직장인으로 돌아가기는 싫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 책의 맺은 말에 저의 솔직한 마음을 적어 내려간 것입니다. 한편 저는 그때 제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해고는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1억 연봉자가 머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고서 집으로 돌아오던 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더 많이 벌 거라 생각해서 산 자동차 할부값, 원래 있던 대출금 이자 등 도대체 어떻게 낼 수 있을지 너무 고민이 컸습니다. 그렇게 잔뜩 빚만 쌓여가던 제가 빚은 모두 갚았으며 지금은 유튜버가 되었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축 처져 집에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의 면담 요청이었습니다. 해고해놓고는 왜 또 보자고 하는 걸까? 내용은 부서 이동 제안이었고 그 부서는 평소 관심은 있었지만 경험이 없는 곳이었죠. 의자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꿈쩍 않고 앉아 6시간이나 고민했더라고요. 그때 내린 결론이 지금이 인생의 변곡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어차피 우상향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만약 지금 나의 인생 그래프가 아래로 꺾인 거라면 반드시 다시 상향 곡선을 더 가파르게 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임을 밝혔습니다. 만약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 이력서를 쓸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그 회사는 별로였어. 매일 7시까지 들어가서 10시에 나오는 회사였잖아. 여자친구의 말이 힘이 나기도 했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죠. 그 뒤로 저는 미친 듯이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뛰어든 것은 블로그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블로그 글을 5개씩 썼습니다. 블로그를 5개 개설했거든요.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3개월이 지나 9월이 되었습니다. 1개월 만에 애드봇이라 불리는 구글 애드센스 자격을 받긴 했지만 하루 0.1달러를 버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0.1달러를 1달러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블로그의 조회수를 늘려보자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뭘로 할까? 내 장점이 뭘까? 저는 회사에서 기획일을 주로 했고 요약과 정리에 남들보다 재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블로그를 쓰면서 그 재능을 더 키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요약 정리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잘하는 분야라고 생각했는데도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이 내용이 통할지, 저 내용이 통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일단 시작해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한 결과 반년 만에 책을 100권 넘게 읽었습니다. 지금은 200권을 훌쩍 넘겼네요. 책을 100권 넘게 읽으니 글을 읽고 쓰는데 거부감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죠. 그리고 인사이트가 확장되었습니다. 이 책과 저 책의 연결고리를 찾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책에서 읽은 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과 불신이 오가면서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전 이것뿐이었습니다. 9월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나 2024년 1월에 수익이 창출했습니다. 12월 말에는 제가 컨설팅한 회사에서 수익이나 컨설팅 비용이 들어왔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말한 6개월이 끝나갈 때쯤이었죠. 이때 마이너스 통장이 꽉 차고 모든 대출이 꽉 찬 상태라 정말 포기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풀리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다고 우주에서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되네. 그러다 책을 쓰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노들 출판사 대표님이 책을 쓸 생각이 없냐며 권하셨습니다. 이것도 동시성의 원리일까요? 제가 책 출간을 떠올렸을 때 출판사와 연결되는 게 너무 신기했죠. 저는 출판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는 관계자도 없었죠. 마침 쓴 것이 있어 초안을 보내드렸습니다. 출판사 대표님은 내용은 좋지만 솔직히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들의 주요 메시지를 모두 전달하면서 재미까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저의 원형을 찾는 명상 중에 호메로스가 떠올랐고 그에게 나를 내맡기자 결심했습니다. 그때 했던 명상은 온몸이 부르르 떨리면서도 깨고 싶지 않은 행복의 절정이 느껴지는 경지였습니다. 행위자의 주체를 호메로스에게 내어주고 소파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스크루지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 안의 신이
혹은 무의식이 혹은 그걸 무엇이라 부르든 뭔가가 나에게 영감을 주었으니 당장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30분간 미친 듯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딱 30분간 계속해서 써내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딱 30분간만 잘 써지고 그 뒤로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쓸 수가 없었어요. 잘 써지지 않으면 명상을 했습니다. 호메로스에게 내맡겼습니다. 내면의 신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30분간 글을 썼습니다. 제가 쓴 글은 늘 쓰는 어투나 문체가 묻어나면서도 내가 정말 이런 표현을 썼다고? 싶은 문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의 신이란 있구나. 내맡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원형이라는 것이 정말 있구나. 성장의 법칙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저는 이 책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혜직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오늘은 제 책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크루지 영감처럼 진행됩니다. 저승사자가 나타나죠.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명상을 하고 있던 주인공이 심장마비로 죽으면서 저승사자를 만나게 되고 저승사자에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들이 운영되고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들을 저승사자가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강연처럼 진지한 것이 아니라 촐랑대는 주인공을 달래기도 하고 무섭게도 하면서 알려줍니다. 저승사자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게 되면 주인공이 핵심을 파악하고 정리하면서 되묻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정말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장담합니다. 그 질문 속에는 제가 자기계발 서적을 읽으며 느꼈던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 왜 남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힘들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내 인생의 시련이 왜 있는 걸까? 잘 되긴 할까? 등등의 뼈 때리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들은 자기계발 서적을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 질문들에 저승사자는 시원하게 답을 해주죠. 그래도 아리송한 것들은 계속 캐묻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겪었던 일들도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영상에선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들도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하기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외부에 있는지 모를 신보다 내면의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은 어느 종교든 상관없겠죠. 그래서 만약 내면의 신이 활성화된 세계가 있다면 그건 미래일까? 실제로 장림 예언가로 유명한 바바방가는 3000년쯤에는 모든 지구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그러면 그들은 심심하지 않을까? 영적으로 깨어난 삶은 지금처럼 감정이 격해지지 않을 테니까요. 기술도 많이 발전했으니 과거로 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완전 상상의 영역이죠. 현재의 과학에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건 절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미래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죠. 실제로 비행기에 있는 사람은 육지에 있는 사람보다 중력을 덜 받아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도 하죠. 하지만 눈에 볼 수 없을 만큼이라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요. 여튼 어떻게 과거의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느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심즈 게임과 같이 시뮬레이션 게임을 생각했습니다. 혹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플스의 킹덤 컴 2처럼 말이죠. 미래의 내면의 신이 활성화되어 모두 깨어난 삶을 사는 시대의 사람이 과거의 삶을 그대로 체험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다면 재미있을 거라고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등장인물이 제법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지켜보는 자를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자아와 지켜보는 자를 설정 안에서 만들었지만 자기계발 서적이라면 응당 성장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게임 속 주인공을 활용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사람은 지켜보는 자가 되고 시뮬레이션 게임 속 주인공은 사실상 우리를 대변하죠. 그리고 여기서 상상 한 번 더 추가해보자. 금성을 추가시키자. 금성과 지구가 전쟁을 하자. 갑자기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계발 서적이라 했는데 시뮬레이션 게임의 금성과 전쟁이라니까요. 하지만 엄연히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재미있게 읽히면서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미래의 금성에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지구에 있는 내면의 신이 활성화된 사람들이 자아가 강한 사람의 눈에는 너무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저는 이 설정으로 우리 내면에서 항상 일어나는 전쟁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자아가 작동하는 방식들도요. 자아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면 우리 스스로 감정 조절 능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기만 해도 엄청난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저승사자와 주인공이 세상의 법칙을 알게 되고 있을 때 미래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있던 또 다른 주인공은 과거 사람을 그저 지켜보는 자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자가 보는 내면에서 또 다른 형체가 자라나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에고, 즉 자아가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 게임 속에서조차 지켜보는 자와 스스로 자라난 자아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아에 의해서 지켜보는 자인 또 다른 주인공은 내면의 심연으로 갇히게 되고 게임 캐릭터에게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에고가 자기 마음대로 게임 캐릭터를 운용하기 시작하죠. 그 사이 금성은 반란 지도자가 금성 전국을 통합시키고 지구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구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고 시뮬레이션 속 과거처럼 다시 감정이 솟구치는 과거로 돌아갈 위기에 맞닥뜨립니다. 그들은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주인공과 저승사자, 또 다른 주인공인 미래인과 그를 가둬놓은 에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만 있는 금성과 지구의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해고당하고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서 2년째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직장 없이 살아본 결과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제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죠. 이렇게 하니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니 일이 더 잘 되고, 일이 잘 되니 수익이 높아집니다. 수익이 높아지니 더 여유가 생기고, 더 여유가 생기니 일도 또 잘 됩니다. 이 선순환이 생기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속의 여유입니다. 경제적인 것에 쫓기거나 사람 관계에서 불안하면 여유를 가지기 힘들어집니다. 돈만 쫓는 것도 마음속의 여유를 가지기 매우 힘듭니다. 마음속의 여유를 가지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공짜로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바깥에는 공원이 있고 언제든 내가 움직이면 초록초록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고 월 수입이 0원이었을 때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책을 수백 권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주변의 모든 것에 자기계발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힌트를 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와, 이 세상은 진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아껴주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준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도 공짜이고 주변에 힐링이 되는 모든 환경이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아껴주는 덕분에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이는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계신 것 같아 정말 하루하루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덕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책에 나온 해직은 거의 저를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 모든 기회는 늘 제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는 걸. 지금은 원할 때 쉬고 원할 때 일합니다.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최혜직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